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고 리뷰를 해볼 텐데요. 그동안 이 올라갔던 영상들에서 레고 관련된 영상들은 다 대부분 하이퍼랩스만 올리고 소개는 그다지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좀 앞에 이렇게 좀 소개 영상을 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어, 레고 이 제품군에서도 꽤 의미가 있는 모델이어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릴 레고 제품은 바로 아유 커서 이게 들어가지도 않네요. 바로 요 제품입니다. 75355 UCS 엑스윙 파이터 모델입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배경으로 좀 놓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크죠? 일단 그 엑스윙 파이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앞에 리뷰 설명을 붙였고요. 어, 일단 어, 이 박스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크기 자체가 제가 이제 지금 요 뒤에 있는 그 우주왕복선 그 패키지 정도의 크기고요. 이제 여기 앞에 보시면은 엑스윙 파이터의 전체 큰 이미지 컷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품 수는 1949피스가 들어있고요. 굉장히 대형 모델이고요. 뭐 그렇다고 막 뭐 밀레니엄 팔콘 UCS라든지 뭐 이런 애들만큼 엄청 크진 않습니다. UCS 중에서는 한 중간 정도 크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뒷면에는 그 이제 엑스윙 파이터 특징이 날개가 X자로 펴졌다 접혔다 한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박스 컷이 되어 있고요. 화면 가장 이 방향에서는 오른편입니다. 화면 가장 이제 아래쪽에는 이쪽 부분 여기에는 이제 실제 영화에서 등장한 엑스윙 파이터의 샷이 들어 있습니다. 엑스윙 파이터는 일단 그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기체고요. 어, 가장 그 스타워즈가 배경 자체가 우주다 보니까 다양한 그 우주 전함들, 뭐 우주 기체들이 등장을 하죠. 엑스윙 파이터를 비롯해서 뭐 와이잉 파이터라든지 스노우 스피더라든지 아니면은 뭐 임페리얼 마치라는 그 BGM 있잖아요. 빰빰빰빰빰빰 이거랑 항상 같이 나오는 그 삼각형 모양의 우주선 스타 디스트로이어라든지 혹은 뭐 한 솔로 선장의 가장 그 상징적인 밀레니엄 팔콘도 있고요. 하지만 뭐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인기 있는 기체가 바로 이 엑스윙 파이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스타워즈 가장 초기 작품이었던 새로운 희망 이제 영화 에피소드로 치면 4편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이 작은 그러니까 이 스타워즈 그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크지 않은 이 전투기 하나로 데스스타 한 대를 파괴를 합니다. 그만큼 뭐 그렇게 등장했던 기체이기 때문에 가장 아마 스타워즈 팬들의 머릿속에 잘 남아있는 기체이기도 하고요. 모양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날개가 이렇게 평상시에는 T자형으로 누워 있다가 이제 전투할 때는 X자로 펴지는 요 구성 굉장히 인상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외관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뭐 제가 뭐 길게 얘기를 했지만 가장 멋있어요. 디자인적으로 정말 완성형에 가까운 그런 기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엑스윙 파이터가 그래서 스타워즈 역사에서도 그 이제 오리지널 3부작 뒤로는 계속 등장하는 걸로 묘사가 돼서 시퀄에서도 엑스윙 파이터가 약간 변형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시퀄 3부작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포 데모론 같은 경우에는 얘가 좀 변형된 형태의 엑스윙 파이터 기체를 타고 등장을 하죠. 레고가 스타워즈의 그 제품권을 따오면서 가장 많이 리뉴얼된 어떤 기체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세보진 않았지만 정말 많아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그 이 UCS 말고 612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소형 모델들도 나오고요. 이제 UCS 모델도 지금 세 번째나 나오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미니 모델들도 있고요. 어쨌든 어 가장 처음 나왔던 이 UCS 모델은
UCS가 이제 컬렉터들을 위한 되게 전문가형 모델로 출시가 됐는데, 처음 나왔던 모델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도에 이제 7일, 9일 모델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스타워즈의 팬이었고, 또 어릴 때부터 레고를 좋아했는데, 스타워즈랑 레고가 이렇게 협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그때는 초등학생이었죠. 와, 이거 너무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이제 제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정도의 시기였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레고가 유치하다라고 생각할 때 즈음에 7191이 나와버리니까, 제가 그거를 백화점에서 봤는지 대형 할인마트에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진열장에 딱 있던 그 7191 박스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레고를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레고를 애들만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딱 각인시켜줬던 모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항상 생각을 했던 게, 나도 좀 이제 내가 돈을 버는 날, 왜냐면 그때 가격이 20만 원 초반대였는데 지금도 20만 원이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23년 전이니까 레고가 20몇만 원 한다 하는 건 엄청난 금액이니까 애들이 못 산다라는 그 당연스러운 위압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커서 돈을 벌면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레고가 약간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서 콜렉터들이 수집하는 그 어떤 수집용 제품으로 넘어가는 어떤 단계로 진입을 했다 보니까, 그 전에 몰랐죠. 이게 레고가 내가 돈이 있으면 무조건 살 수 있는 게 아닐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 다음 이 엑스윙 파이터 UCS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 7191이 되게 이제 중고로 구하는데도 웃돈이 붙어가지고 막 100만 원 가까이 가고 그랬었거든요. 이거 못 사는구나 생각을 했죠. 그냥 이거는 어릴 때의 추억으로 남았어요. 레고 엑스윙 파이터 UCS 모델은 못 구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저는 대학생 때 6212 모델을 샀었고요. 그리고 2013년에 10240 모델이 나옵니다. 이제 7191에서 그러니까 7191 정도의 사이즈로 이제 24만 원대였나? 공개가 되는데, 그때는 진짜 살 수 있는 나이였거든요. 왜냐면 제가 2013년에는 회사 취업을 그러니까 군 시절을 마치고 취업을 막 했을 때이기 때문에 이거 살까 말까 고민이 충분히 되는 시기였지만 안 샀어요. 왜냐면 그때 20만 원 중반대로 나왔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20만 원이 지금도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선뜻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0년 뒤인 2023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5월 4일이 스타워즈의 날이에요. 이제 그거에 맞춰서 레고에서도 스타워즈의 날을 기념해서 막 이런저런 이벤트를 같이 붙였어요. 뭐 얼마 이상 사면 뭘 주고, 얼마 이상 사면 뭘 주고.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어린이날이랑 스타워즈의 날이랑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뭐 5월 며칠부터 살 수가 있는 모델인데, 레고 홈페이지 VIP 회원이면은 5월 1일부터 선주문이 가능했어요. 5월 1일이 되자마자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이제 주문을 한 여러 명분들이 있었겠죠. 얘는 이제 31만 9천 원이 발매가인데요. 일단 첫 번째 명분은 7191이 이제 한 1500피스짜리 모델이었고, 당시에 21만 9천 원이었나, 어쨌든 20만 원 초중반 대였는데, 지금 20년, 23년이 지났는데 31만 9천 원이면은 많이 오른 건 아니다. 그리고 이게 1900피스가 넘으니까 크기도 좀 커졌고요. 이거는 뭐 완전히 많이 오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첫 번째 명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그 스타워즈의 날 플러스 어린이날 기념 이런 걸 다 합해가지고 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벤트가 붙어버리니까 뭘 많이 주더라고요. 뭘 줬는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요 그 데스스타 모델인데요. 미니 모델이죠. 얘가 판매되는 가격이 3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자막으로 달겠습니다. 그리고 요 그 미니 엑스윙 파이터, 그러니까 이거가 같이 오는 바람에 이제 저는 요 UCS 엑스윙 파이터랑 기본 모델의 6212 모델이랑 요 미니 모델까지 엑스윙 파이터 갑자기 3개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스타워즈 코인인데요. 데스스타 코인인데, 이거 뭐 약간 오브제 같은 느낌이죠.
뭐 얘는 비싼 것 같진 않습니다. 그 홈페이지에서도 한 5,000원 미만, 5,000원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보너스 제품이 제공되니까 안 살 수 없죠. 거기다가 이제 그 레고 홈페이지에 있는 VIP 리워드가 2배로 제공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주니까 그것도 이제 두 번째 명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유부남들은 가장 이런 그 취미 활동을 즐길 때 가장 큰 어떤 그 리미터가 그 아내의 허락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이런 거 살 때 오히려 아내는 이렇게 막 사라 해주는 편인데, 근데 아내가 결정적인 한마디, 나중에 아이랑도 조립할 수 있지 않냐. 놀랍게도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에 이제 됐다, 이거는 한번 사보자 라고 하고 주문을 했죠. 근데 뭐 그 주문을 하면서 느낀 감정이 좀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면은 7191을 보고 놀랐던 초등학생 꼬마애가 되게 오랜 세월을 건너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사게 된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이제 이게 집 앞에 배송이 왔다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 너무 막 기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박스를 깔 때 그 약간 그 단순히 오예 조립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기묘한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나이도 들었고 약간 이런 생각까지 같이 들면서 되게 이상했던 그런 경험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 7535 UCS 엑스행 파이터 모델에 대해서 간략한 리뷰를 남겼고요. 한번 일단 그 하이퍼렉스를 켜놓고 조립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빠트린 얘기들은 제가 뒤에 영상을 또 찍어서 붙일 수 있으면 같이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23년에 발매된 엑스윙 파이터 75355 모델을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 타임랩스에서는 이게 제 영상 뒷부분이 좀 잘렸어요. 이게 아무래도 조립 시간이 길다 보니까 영상을 녹화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배터리가 없어서 꺼진 것 같은데, 영상에는 이제 날개 한쪽, 그러니까 네 개의 X자 모양을 이루는 날개 중에 한쪽을 조립하다가 끝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정말 이거를 분해를 다시 하고 막 뭐 또 다시 조립을 하는 거는 지금이 다 만들어진 뿌듯한 감정을 잘 살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좀 조립 후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이렇게 살짝 보이는데 좀 잘려 있죠. 제가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네, 본체가 이 정도 크기입니다. 지금 화면에도 다 안 들어올 정도로 크고요. 네, 이게 측면 샷입니다. 사진으로도 같이 올릴 겁니다. 그리고 정면 샷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거대하죠. 그리고 이제 요게 아마 얼짱각도 샷, 그러니까 스탠드에 올라오는 샷이 요 정도 느낌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리고 후면이 상당히 생각보다 디테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게 크기를 좀 비교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했는데, 제가 이전에 이제 그 디스커버리 우주왕복선 제 서재에 이렇게 DP를 좀 해놨는데,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기체 길이는 살짝 더 길고요. 크기도 좀 더, 그러니까 이 날개 폭이 넓다 보니까 좀 더 폭이 넓습니다. 네, 지금 이 엑스윙 파이터 모델 7535 모델 같은 경우에는 부품 수가 1900개 정도의 1900개 이상의 부품 수고요. 그 다음에 길이 비교를 했던 디스커버리 우주왕복선 같은 경우에는 2300개 정도의 모델입니다. 한 3, 400개 정도의 부품 수가 차이가 난다는 점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제가 이제 조립을 하면서 느낀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날개 부분을 접는 기믹이 제가 다시 들어보여야겠네요. 기체의 엔진부 이 부분에 이 동그란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정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돌리면은 접어서 내려가고, 그리고 다시 돌리면은 네, 올라가는 이런 기믹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탠드를 또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은 이번 모델에는 루크 스카이워커 피규어가 하나 들어있고요. 광선검 같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탠드 정말 기분 좋은 거는 제가 디스커버리 우주왕복선 조립할 때 굉장히 아쉬웠던 건데, 스탠드에 있는 설명부가 프린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로 붙일 필요가 없고요. 이제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 계속 지금 디스커버리랑 비교를 드리는 이유는 디스커버리 우주왕복선 모델이랑 크기가 아마 가장 비슷한 제가 최근에 구매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커버리 우주왕복선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가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단점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루크 스카이워커 피규어가 들어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알트 피규어도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제가 빠뜨렸네요. 그래서 정정을 좀 드리면은 이제 루크 스카이워커 피규어와 알트 피규어가 들어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조립 후 설명을 드리면은 첫째로는 이제 이전의 UCS 모델과 달라진 좀 점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로는 기체가 이제 이전에 7191 모델이라든지 10240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체 측면이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면샷에서 보셨겠지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육각형으로 살아 있어요. 그리고 후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육각형 느낌이 살죠. 그러니까 측면을 쌓아 올리는 느낌이 아니라 뼈대를 만들어 놓고 측면으로 덮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아마 구매하실 때 가장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보통 우리가 레고를 구매할 때 곱하기 n으로 이제 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를 굉장히 좀 안 좋아하시잖아요. 의외로 적습니다. 이게 날개가 4쪽이니까 곱하기 4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위아래 날개가 다르고, 그 다음에 왼쪽 상반부의 날개 같은 경우에는 그 엔진 부의 색깔도 조금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설명서에도 좀 다르게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립하는 맛 매우 우수하고요. 그리고 이 아까 스탠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티커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디스커버리 우주왕복선 조립할 때가 스티커가 굉장히 많았는데, 얘는 스티커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은, 스티커 개수나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리고 앞선 7191이랑 10240에 비해서 부품수가 거의 400개, 500개 정도 많아지다 보니까 훨씬 더 좀 더 디테일해졌다라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기체 크기도 굉장히 커졌고요. 기체의 앞부터 뒤까지의 길이, 전장이라고 하나요? 55cm 정도 됩니다. 단점은 글쎄요. UCS 모델들은 단점을 찾기가 사실 힘든데, 굳이 꼽자면 너무 커서 전시할 데가 없다라는 점. 저도 사실 이 디스커버리 우주왕복선 같은 경우에는 방에 이렇게 놓을 수 있지만, 얘를 여기에 놓으면은 의자를 돌리거나 할 때 날개부가 닿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떨어뜨릴 위험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모델을 TV 앞에 진열을 해두었습니다. 총평을 좀 남겨보면은, 네, 그전 UCS 모델이 없으신 분들께는 되게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다만 30만 원이 넘는 이제 비싼 가격이 약간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7191이나 10240이 있으신 분들은 뭐 굳이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 정도의 수집가 분들이라면은 얘도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스타워즈 팬분들께는 정말 뭐 최고의 선물일 것 같고요. 저에게도 되게, 단지 제가 이렇게 굳이 앞뒤에 리뷰를 붙이는 이유도, 제가 단순히 레고를 조립하는 거를 좋아할 뿐만이 아니라 스타워즈를 되게 오랫동안 좋아해온 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첨언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남기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사실 UCS 모델이 아닌 일반 소형 모델 중에서는 6212 모델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조립하면서 든 생각은, 이제 얘를 구매하면서 이제 미니 엑스윙 파이터를 또 그 사은품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립한 7535 모델과 6212 모델과 미니로 받은 그 모델까지를 이렇게 쭉 늘어놓고 한번 사진을 좀 남겨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스타워즈에서는 엑스윙 파이터가 정말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멋있는 기체인 만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었다라는 설명으로 좀 마무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